권도형이 미국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군가는 쌤통이다 라고 말할 것이고 누군가는 고작 15년이냐 라며 분노할 겁니다. 형님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이 순간에도 자본주의의 계산기는 아주 차갑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도형이라는 개인을 비난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닙니다. 욕할 시간도 아깝습니다. 대신 그가 어떻게 5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증발시켰는지, 왜 미국 법원은 그에게 15년을 선고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허망하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구조를 뜯어볼 겁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폴 앵겔마이어 판사는 이번 사건을 두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추가적이고 세대를 초월한 사기,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니라 한 세대의 꿈과 미래를 박살냈다는 뜻입니다.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조 9천억 원. 이 돈이 사라지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며칠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자본주의의 시스템의 가장 잔혹한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지금부터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철저하게 숫자와 논리로 이 사건이 우리 지갑에 남긴 교훈을 뼈에 새겨야 합니다. 권도형을 악마라고 부르기 전에 먼저 우리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많은 언론들이 피해자들을 탐욕의 눈먼 투기꾼으로 묘사합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망했다라며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님들이 그 코인을 샀던 건,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돈을 맡겼던 건 사실은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복기해 봅시다. 제로 금리 시대가 끝나가고 월급만으로는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이 있었습니다. 근로소득의 가치는 바닥을 치고 자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연 20%의 확정 수익을 준다는 앵커 프로토콜은 단순한 투기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가라앉은 배에서 던져진 구명조끼처럼 보였을 겁니다. 은행 이자가 2에서 3%일 때 변동성 없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20%를 준다니 의심이 들었겠지만 권도형은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앵겔마이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권 씨는 투자자들에게 거의 신비로운 영향력을 행사했다. 신비롭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권도형은 트위터에서 자신만만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을 가난하다 라고 조롱했고 자신의 알고리즘은 완벽하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그 오만함을 실력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전통 금융권의 점잖은 조언보다 나만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그의 공격적인 언어가 훨씬 더 적으로 들렸던 겁니다. 형님들이 멍청해서 속은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의 양극화가 형님들을 그토록 간절하게 만들었고 권도형은 정확히 그 간절함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기의 본질입니다. 사기꾼은 형님들의 욕심이 아니라 결핍을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루나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누군가의 노후자금, 결혼자금, 아이들의 학비가 순식간에 영원으로 수렴했습니다. 피해자가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제 차가운 법의 논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원래 100년 넘게 나올 수 있다더니 왜 15년으로 줄었나? 검찰은 당초 권도형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5년을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검찰의 구형조차 부당하게 관대하다라고 지적하며 15년을 때렸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플리 바게닝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철저한 자본주의적 거래입니다. 권도형에게 적용될 수 있었던 혐의는 총 9개였습니다. 모두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35년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끝까지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입증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검찰은 확실한 유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딜을 한 겁니다. 권도형은 혐의 9개 중 2개만 인정하는 대신 1,900만 달러, 약 280억 원을 몰수당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검찰은 그 대가로 형량을 대폭 깎아주기로 합의한 겁니다.
권도형 입장에서는 100년 살 바에야 280억 내고 15년 사는 게 남는 장사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이게 정의롭냐고요?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하지만 미국 사법 시스템은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집니다. 끝없는 법정 공방으로 세금을 낭비하느니 빠르게 유죄를 확정짓고 자산을 몰수해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쪽을 택한 겁니다. 하지만 판사는 검찰과 권도형이 합의한 12년을 깼습니다. 12년은 너무 적다, 5년은 말도 안 된다 라며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경고입니다. 합의는 인정하겠지만 이 범죄의 무게가 고작 12년짜리는 아니다 라는 선언인 셈입니다. 중요한 건 이 15년형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도형은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해야 한국 이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최소 7에서 8년은 미국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가 그토록 한국행을 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권도형은 몬테네그로에서 잡혔을 때부터 줄기차게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4살 된 딸이 한국에 있다는 점을 감성적으로 어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가족이 보고 싶어서? 아닙니다. 철저한 형량 계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제사범 처벌 수위는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우리는 사기 액수가 아무리 커도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반면 미국의 범죄 혐의는 하나하나 더해서 형량을 매기는 병과주의를 채택합니다. 이론적으로 수백 년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권도형은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한국에 오면 길어야 30에서 40년, 잘하면 가석방으로 더 일찍 나올 수 있다는 희망 회로를 돌렸을 겁니다. 게다가 한국에는 아직 숨겨둔 자산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익숙한 땅에서 익숙한 법망을 이용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 판사는 이 요청을 단칼에 기각했습니다. 가족이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의 처벌을 피할 순 없다는 겁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 범죄에 대해 관할권이 어디에 있든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곳에서 심판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한국 검찰도 그를 기소한 상태입니다. 만약 그가 미국에서 형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송환된다면 한국 법정에서 또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있지만 죄목이 다르거나 피해자가 다르다면 추가 처벌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법원과 감옥을 오가는 쳇바퀴 속에 갇힌 겁니다. 판결문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바로 신비로운 영향력이라는 표현입니다. 투자 시장에서 카리스마는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우리는 종종 창업자의 비전이나 화려한 언변에 매료되어 투자를 결정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띄울 때, 권도형이 루나를 띄울 때 대중은 그들의 입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본가들은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시스템과 숫자만 믿습니다. 루나 테라 알고리즘은 애초에 지속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끊임없이 신규 자금이 유입되어야만 가격이 유지되는 사실상 폰지 사기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 이자라는 달콤한 미끼와 권도형이라는 플레이어의 자신감이 가려져 그 위험한 숫자들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알고리즘이 가격을 방어해 준다는 말,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시장의 거대한 매도세 앞에서 알고리즘 따위는 종이 방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산 코인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 나만은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8조 원이라는 청구서로 돌아온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익 구조는 사기다. 창업자의 목소리가 클수록 리스크도 크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탐욕과 공포가 지배하는 시장에서는 이 진리가 잊혀집니다. 권도형은 감옥에 갔지만 제2, 제3의 권도형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겁니다. 그때도 이번엔 다르다며 또 다시 신비로운 영향력에 기대시겠습니까? 권도형은 15년 뒤 50살이 다 되어서야 세상 밖으로 나올 겁니다. 그때 그가 숨겨둔 비트코인을 꺼내 호의호식할지 아니면 빈털터리로 비참하게 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형님들이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400억 달러의 피해 금액 중 실제로 회복된 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법원은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지만
법원이 형님들의 통장을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권도 형이 감옥에서 100년을 살든 15년을 살든 증발한 58조 원은 경제 시스템 어디론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번 판결을 보며 분노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분노는 아무런 수익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대신 복귀하십시오. 내가 왜 그 순간에 흔들렸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처절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투자는 누군가를 믿고 돈을 맡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투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계산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온전히 내가 책임을 지는 행위입니다. 영웅은 없습니다. 구원자도 없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형님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차가운 이성과 데이터뿐입니다. 15년이라는 시간, 권도 형에게는 감옥에서의 시간이겠지만 우리에게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부하고 자산을 쌓아 올려야 할 시간입니다.